네,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점점 많은 걸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원리죠. 그래서 사실 어떤 입자를 본다라는 이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빛이 가서 이 입자에 충돌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튕겨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걸 말하죠. 눈이의 눈. 네. 자, 그래서 빛이 되튕겨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입자를. 그런데 사실은 야구공 정도 된다면야 야구공에 빛이 충돌해서 우리 눈으로 올 때 야구공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겠지만 아주 가벼운 입자의 경우라면 빛이 충돌을 했을 때 컴스턴 효과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빠르게 때리면 속력이 더 빠르게 튀어나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장을 길게 해서 천천히 때리면 어딘가 위치를 잘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결국 측정은 오차가 필연적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차가 필연적이다. 자,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 측정에 대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고요. 자, 광자가 파장이 길다면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겠죠. 그래서 이 파장 중에 어디에서 전자를 움직이게 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불확정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파장이 짧다면 물질파의 경우에는 mv 람다가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다란 얘기는 운동량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운동량이 크게 되고 운동량이 큰 빛이 전자를 때렸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 또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을 길게 하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하고 파장을 짧게 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위치와 운동량 둘 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알고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궤도들이 있다. 그리고 궤도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궤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오비탈이라는 확률의 형태로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뀌게 되죠, 내용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의 측정에 대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고요. 여기도 역시 시간을 짧게 하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의 갭을 줄이면 에너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러려면 결국은 시간이 커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네, 일단 모양을 한번 보시면 헐 하겠죠. 이게 뭐냐 싶죠. 자, 어쨌든 이건 뭐냐면 어떤 파동 방정식을 푼 겁니다. 그죠?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생긴 이제 방정식이 나왔고 이 해는 푸사이라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해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데요. 이 값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이에요. 확률. 그죠?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n이 1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값이 확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게 되는 건 대학교에 가서 물리를 전공하시면 그때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결국 파동함수의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사이의 x의 절대값이 확률이다 라는 거죠. 그냥 확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차원 상자 속에 갇힌 입자에 대한 얘기고요. 어떤 이런 상자 속에 입자가 갇혀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상자 속에 있는 입자가 만들 수 있는 물질파의 형태는 양쪽은 에너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진폭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정상파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을 L이라 하고 그죠? 이때의 상태를 N이라고 하면 가능한 파장들은 N분의 2L의 파장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구해보면 운동에너지는 mv를 활용한다면 mv의 제곱 나누기 2m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람다가 n분의 2l이다. 다시 람다는 뭡니까? 물질파의 경우엔 mv분의 하가 되죠. 그래서 mv는 2l분의 n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운동에너지 EK는 2m분의 mv의 제곱이니까 2l의 제곱분의 n하의 제곱이 되겠죠. 즉 4l 제곱 2m 8ml 제곱분의 n 제곱 하 제곱의 운동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n은 이 경우에 n이 1 그리고 이 경우에는 n이 2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 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L의 폭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2L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그림의 차이가 인지가 되나요? 그죠? 폭이 좁아지고 있죠. 그렇죠? L일 때에 비해 2L일 때의 폭이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8ml 제곱분의 n 제곱 하 제곱이기 때문에 L이 클수록 에너지의 폭은 작아지게 되죠. 에너지 값들이. 그래서 에너지들이 작아지고 결국은 사이사이의 간격 또한 작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발견할 확률을 묻는다면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고요. 전자 껍질에 따라 수소 원자에서만 성립을 하는데 기억하시는 방법은 1s, 2s, 2p 이 껍질은 p까지 있습니다. 네, 3껍질 3s, 3p, 3d 4껍질 4s, 4p, 4d 4껍질은 f까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f까지 있습니다. 5s, 5p, 5d, 5d, 5f 땡땡땡땡땡 써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에너지 준위의 순서는 대각선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작이 1s죠. 그 다음에 2s, 그 다음 2p, 3s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s, 2s, 2p,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4s, 3d, 4p, 5s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4s를 먼저 채우고 3d를 채우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원자들은 대부분 성향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을 배우시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름이 전이원소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냥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소원자의 양자수에 대한 얘기고요. 수소원자의 양자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양자수들을 구분을 하는데 주 양자수는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껍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껍질의 주양자 수는 1이고요. 2껍질의 주양자 수는 2, 3껍질의 주양자 수는 3입니다. 그 다음 궤도 양자 수는 전자의 가운동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0부터 n-1까지입니다. 하나씩 써보면 1일 때에는 가능한 게 누구죠? n-1까지니까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에는 s 오비탈만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에는 어떨까요? 0과 1이 가능하죠. 0과 1을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n이 3일 때에는 0부터 0, 1, 2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0, 1, 2에 의해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가능하고요. 다시 자기양자 수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긴 0이죠. 세상에 s오비탈은 한 종류예요. 그리고 p오비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의 세 종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p오비탈은 px, py, pz에 px, py, pz의 세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스핀 양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양자수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울리의 메타 원리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그렇죠?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시 얘기하면 요 순서가 아니라 그냥 1, 2, 3, 4의 순서입니다. 1s 그 다음에 2s, 2p 똑같고요. 3s, 3p, 3d가 똑같고요. 자, 요렇게 되는 그냥 순서고요. 앞자리가 똑같으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s, 그 다음에 2s, 2p, 그리고 3s, 3p, 4s, 3d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이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전자들을 그렇게 채워나가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 최대한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자를 여기에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채워넣지 않는다. 이게 훈트의 규칙이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아니죠. 이건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인 양자고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양자잖아요. 그래서 양자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파울리의 메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또는 한 개의 에너지 준위에 최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몇 개만 존재할 수 있다? 양자수 같은 전자는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 건 훈트의 규칙이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고요. 양자 터널 효과입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여기가 더 크다면 E2라고 얘기하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1이라고 얘기합시다. 바닥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입자는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관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터널이 존재하는 것처럼 뚫고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입자에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파동성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죠? 진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균 에너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에너지가 더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전 역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양자 역학에선 양자 터널 효과라는 걸로 설명이 되고요.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가 또 튀어나오는 입자가 많이 발견될 확률은 자체의 에너지를 2라고 했을 때 2가 클수록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배리어의 에너지를 뭔가 막고 있는 것의 에너지를 U0라고 했을 때 U0가 작을수록 많이 발견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배리어의 폭을 L이라고 했을 때 L도 작을수록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 터널 효과고요. 실제로 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파동성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정확한 설명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요소들도 실험적인 요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 이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 그때의 확률은 자신의 에너지가 크면, 평균적인 에너지가 크면 배리어를 넘어갈 수 있는 확률 또한 커지니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배리어는 낮고 좁을수록 넘어갈 확률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